이슈이시다 10월 26일 순서 시작합니다. 미국 역사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다분한 2022년 중간선거가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방 상하원과 수십 개 주의 주지사, 부지사 등 주 행정부가 물갈이 됩니다. 거의 모든 언론은 하원에서 공화당의 압승, 그리고 상원에서의 팽팽한 접전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그 무게의 추가 공화당으로 넘어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선거일 2주일 앞두고 있는 지금 34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에서 이미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데 벌써 약 800만 명이 넘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투표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세운 사전투표 기록을 깨트려놨는데요. 조지아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를 해 4년 전 사전투표 같은 날보다 16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중간선거에서 기록적인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유권자들도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인데요. 애써 감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이든의 인기는 중간선거 앞두고 더욱 하락하고 있어서 치열한 선거전 펼치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하락, 물가 급등, 불법 이민자 급증, 핵전쟁 공포, 미국이 처한 위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기가 바이든 집권하고 2년 만에 온 건데요.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내 생에 미국이 이런 흑역사가 찾아오다니 하고 멘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무조건 낙태 반대하는 공화당 뽑지 말자, 생명 소중한 사람들 차별하는 백인 인종주의자들이 판치는 공화당 뽑지 말자, 트럼프 옹호하는 공화당 뽑지 말자, 의회 사태로 민주주의 짓밟는 공화당 뽑지 말자, 그냥 이게 다 전부인데요. 그 하나하나의 주장이 얼마나 왜곡되고 불필요하고 미국민 인생의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지 조목조목 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 캠페인이 미국민들에게 바이든과 민주당의 본 모습과 악행들을 제대로 알리는 아주 훌륭한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끝도 없이 거짓말만 하고 돈만 써대는 공화당 후보를 뽑겠다는 유권자들이 있을 수가 있나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 공화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폭소를 안겼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선거 이슈가 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공화당 지지자들과 이념적으로 중간 선상에 있는 중도층이 바이든의 실정을 심판하고자 이번 선거에 임하는데 마치 공화당 후보들에게 표를 주는 미국민들을 상식도 없고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무도한 사람들로 매도하는 펠로시야말로 상식이 있는 인간인지 어처구니 없어지지 않습니까? 또 어처구니 없는 예가 또 더 있습니다. Affordability is in a crisis in Florida. Housing is unaffordable in the Sunshine State. Good luck even renting an apartment. The price of gas is incredibly expensive, and utility rates have gone through the roof because DeSantis administration has taken their eye off the ball. 플로리다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이번 재선에 나오는데요. 여기 맞서는 게 민주당 찰리 크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은 방송에 나와서 미국의 인플레 얘기를 하는데요. 플로리다의 가스값 상승, 식료품값 상승, 렌트비 상승을 드산티스 주지사 행정부의 실패 탓이랍니다. 이 영상을 본 진행자들도 어이없어 웃으며 진행을 이어가는데요. 대통령이 망쳐놓은 미국 경제를 플로리다 일개주의 주지사에게 돌리는 뻔뻔함이 참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자, 현재 연방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기존 의석에서 5석만 더 얻으면 과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문제는 5석 탈환이 아니라 얼마나 압도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느냐는 건데요. 저런 낸시 펠로시나 뻔뻔한 찰리 크리스트 저런 걸 보고도 민주당을 뽑겠다고 하면 정말 할 말이 없겠죠. 문제는 연방 상원의회인데요. 현재는 50대 50 동률인 건 다 아실 겁니다. 총 100석인 상원 의석 중 총 35개 의석이 이번 선거로 물갈이 됩니다. 나머지 65개 의석은 올해 선거가 없어 변화도 없게 되는데요. 이 중 민주당 상원의원 36명, 공화당 상원의원 29명은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공화당의 경우 위스콘신주와 펜실베니아주가 관건입니다. 이 두 개 주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2020년 선거에서 의문스러운 패배를 당했는데요. 이곳에서 반드시 이겨야 과반수 확보에 발판이 됩니다. 주요 격전 지역을 살펴보면요. 우선 조지아입니다. 조지아는 저번 주 방송 전에 드렸다시피 민주당 현역 라파엘 워녹의 NF의 스타 출신 정치 신인 공화당 허셜 워커 후보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오히려 워커 후보가 앞서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워커 후보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 오차 범위 내인 1%차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워커오버는 일개 상원의원 후보로는 믿기지 않는 2억 5,600만 달러를 선거 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돈으로 바르든 뭐든 일단 이겨야 하겠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경우 패터먼이 오주 박사를 3% 차로 아직도 앞서고 있습니다. 정말 오주 후보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열받고 안타까웠던 주 조지아, 펜실베니아 그리고 애리조나인데요. 애리조나 상원에서도 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마크 켈리에 도전하는 공화당 후보는 블레이크 마스터스입니다. 마스터스 후보는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양 후보의 격차는 약 10%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바이든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으며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좌파 언론은 켈리의 승리 가능성을 57%, 마스터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46%로 점치고 있는데 바이든 심판론이 꼭 힘을 얻길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 네바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 아담 렉설트 후보가 민주당 현역 캐서린 콜테즈 마스트를 상대로 지난 10월 여론조사 역전을 이룬 이후 오차 범위 내의 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좌파 매체 538의 여론조사를 보면 10월 25일 렉설트 후보가 마스터를 46%대 45.9%로 앞서고 있는데요. 정말 조마조마 두근두근두근두근합니다. 이 동네의 경우 공화당이 일찌감치 꼭 이겨야 하는 격전지로 선택하고 선거 자금을 아끼지 않고 살포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실정이 부각되고 인플레에 대한 성난 민심이 반영되면서 공화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하이오주.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선거도 사실상 동률입니다.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 팀 라이언이 공화당 JD 벤스를 3% 차로 앞선다고 나오는데요. 실제로 뚜껑이 열리면 공화당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이곳은 현역 공화당 로 포트만 의원이 은퇴하면서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 공화당이 반드시 수성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포트만 의원은 지난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고심하는 척하며 어쨌든 트럼프는 잘못했고 의회 폭동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어쨌다 말한 네오콩인데요. 이번 벤스 후보 역시 처음에는 대통령에게 거리를 두다가 이제는 엄청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민주당 JD 벤스 후보 역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적 면에서 많은 면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말하고 보수적인 오하이오 정서를 상당히 의식하는데요. 이런 지역에서 격전이 펼쳐지고 있다니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조지아, 펜실베니아, 네바다, 오하이오 이렇게 네 곳에서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네 곳 중 세 곳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상원도 공화당이 탈환하게 됩니다. 네, 쉽지 않은 싸움인데요. 하나하나 보면 공화당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조지아, 네바다는 앞서고 있고 오하이오도 그렇고 펜실베니아 무조건 오주 후보가 이겨야 합니다. 오직 걱정되는 것은 붓땡 선거 바로 그건데요. 일부 주에서 선거법이 바뀌어 선거 결과 뒤집기와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기대를 해봅니다.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침해설 또 한 번 나왔는데 빠뜨릴 수가 없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백악관 사우스론 그러니까 남쪽 잔디밭에서 나무 심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 끝나고 건물로 돌아가는 길에 바이든이 또 헤매는 모습이 포착돼서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미국의 정부, 상하원 의회 활동과 공공 이슈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영리 케이블 채널인 C-SPAN이 라이브로 중계해서 더 논란이었는데요. 바이든이 100% 침해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면요. 바이든이 나무를 심고 백악관 건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왼쪽을 가리키는데 바이든은 오른쪽으로 꺾어서 걸어가죠. 그러다가 잠시 멈춰서 경호원에게 어디로 가나 하고 묻습니다. 경호원이 바이든 부인이 있는 왼쪽을 가리키자 바이든은 다른 길로 가고 싶다 하고 농담하면서 부인 쪽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냥 안타깝기 그지없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니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자, 올해만 터진 바이든 침해 증거 보면요. 지난 20일 피츠버그에서는 연설을 마치고 어디로 내려가는지 몰라 몸을 빙그르르 돈 후에야 맞는 방향을 찾아 퇴장했고요.
지난달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의 글로벌 펀드 컨퍼런스에서도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데 갑자기 멈추더니 혼란스러워했죠. 당황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대에서 내려가는 방법을 묻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두 영상 모두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죽은 의원 찾는 모습, 멍청이 패터만 선거 유세에서 했던 횡설수설, 미국 반드시 바뀌어야 하고요. 이번 중간선거가 유일한 기회입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길 기도하며 오늘 이슈 시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빠이.